그 자료는 좀 많지 않은데요. 그냥 대화하는 형식으로 물어보실 거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할 테니까 그냥 질문하시면 바로바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답변을 드리면서 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건설회사의 그 대표에서 핀테크의 업종을 한번 바꿔보자. 워킹랩스의 대표 이정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슬로건은 혁신의 상생을 한번 더 해본다. 혁신의 그 상생을 더하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인력 사무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서울 남구로역 부근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인데요. 벌써부터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3시 한 40분에 이렇게 일찍 안 나오면 일자리 일거리 좀 바뀌우죠. 매일매일 나오시면은 한 며칠에 한 번 정도 나가세요? 한 3, 4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것 같아요. 3, 4일에 한 번씩. 코로나로 엎친 데 덮친 격. 매일 이곳엔 1000여 명이 모이지만 모두가 일거리 잡는데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오시는 분들 일자리 다 받아가세요? 뭐 반나 절반은 못 나간다고 봐야 돼요. 새벽 6시. 이제 거리에 남은 건 선택받지 못한 노동자들 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럼 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혹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어제도 나오셨나요? 네네, 계속 나오고. 어제는 구하셨어요? 아니, 어제도 못 구하셨어요? 그럼 그제는? 그저께. 날이 완전히 밝은 뒤 남은 이들은 결국 빈손으로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이 건설에 관련된 분들이라 내용은 너무 좀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화두를 가지고 왜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서는 정말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왜 이 인력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못 나갈까? 지금 현재 그 아파트 현장이나 뭐 이런 데들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은 사실 이제 건설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뭐 건설 회사에 있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결국 이 정보의 인력이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의 인력들이 고용주와 고용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는 근로자 사이에 정보가 너무 아날로그적이다. 그 정보가 공개되어 있질 않다. 그리고 그 용역 사무실을 통해서만이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 정보를 조금 플랫폼화해서 좀 일자리를 매칭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 매칭, 실시간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이 워킹맵입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신 분들이 또 돈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분한테 가면은 내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대한민국의 그 임금 체불이 1년에 1조 6천억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임금 체불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희는 워킹페이입니다. 실시간 선지급 서비스. 그래서 저희 워킹맵과 워킹페이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당일날 결제를 하면서 임금 체불이라는 걸 없애보자. 그런 이제 화두를 가지고 고용주나 노동자들 둘 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WCR이라고 저희는 이제 워킹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워킹 크레딧 레포트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대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워킹맵은 기업과 근로자의 일자리 매칭을 지도상에서 비대면으로 매칭을 시켜보자 이고요. 그렇게 일자리가 매칭되어진 부분들을 급여를 바로바로 선지급을 해보자. 그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어진 데이터들을 모아서 근로자들에게 대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든다.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저희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21년도 1월에 출원을 해서 22년도 1월에 저희가 특허를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워킹맵은 여기 대표님들 다 계시지만 직원들 채용들 어떻게들 하시나요? 잡코리아,
워크넷, 뭐 아르바이트 시장은 알바몬, 알바천국. 근데 그런 워크넷의 예를 들면 워크넷의 문제가 사실은 메일 못 올리죠. 그리고 페이지화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설계 성질도 사람 구하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엄청 어려우시죠. 워크넷에 올리면은 한 이틀, 일주일, 며칠만 관리 안 해도 밑으로 쫙 내려가 있어서 회사가 보이질 않아요. 아르바이트 시장도 똑같거든요. 알바몬 같은 경우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빨리 뽑아야 되는데 사람이 안 뽑히면 20만 원, 일주일에 20만 원이에요. 10만 원, 20만 원 이렇거든요. 상담부에 딱 고정을 돈을 내고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뽑히면 계속 내는 거죠. 그게 스크래파, 그러니까 페이지화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업체들이 왜 그 방법을 선택하는지, 그 페이지화가 사실은 이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걸 지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를 기준으로 또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위치 기반으로 지도에 누가 무엇을 뽑는지를 다 표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데이터를 저희 맵에 넣었을 때 부인구직을 가까운 걸 기반으로 매칭을 시켜야겠다. 설계 사무실을 뽑는다, 직원을. 그러면 설계 사무실과 정보를 가지고 매칭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내 집 근처에서 제가 만약에 용역계 한 그 근로자라면 요 수서에 제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인력 사무실로 저 남구로나 그런 데 가갖고 일자리를 찾아서 또 어느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제 필터링을 걸어 놓으면 요 근처에 건설 현장이나 뭐 산업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과 자동으로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근데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다루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매칭을 한 것을 아예 그분께 푸시 알림으로 핸드폰 전송을 해준다.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서 핸드폰만 보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그 정보를 열람을 좀 하게끔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에 표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개발을 하면서 이게 보게 된 게요. 어르신들이 한 50, 60대가 넘어가시면 스마트폰을 어디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하기가 되게 어려워하세요. 회원가입도 어렵고 그 정도로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60대, 70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일은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굳이 여길 뭐 지도를 하고 내가 이걸 안 하고 해도 그분 핸드폰으로 필터링만 하나 해놓으면 매일 그 매칭되는 일일을 푸시 알림으로 핸드폰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앱을 안 찾아도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가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처음에 한번 하는 것이 요즘 카카오톡은 다 있잖아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하면 돼요. 회원가 이거. 그리고 네이버로도 할 수 있고. 다만 여기 있는 이제 필터링은 한번 하셔야겠죠. 내가 뭐 용접공이다. 내가 뭐 전기를 하는 사람이다. 내가 뭐 어떤 사람이다. 내가 목수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놓으면은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자동으로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양쪽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평가를 하는 거죠. 매칭되어진 사람들이 누가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평가를 하면서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을 잘하시고 일용직이긴 하더라도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레이드를 좀 올려드리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을 좀 더 보강하고 상습적으로 조금 질이 안 좋은 분들은 아예 이거를 이제 그레이드를 낮추게 되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금액이 틀려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포트폴리오가 내 거가 관리가 가능하도록 평가 시스템을 좀 만들었고요. 일이 끝났으면은 바로 수령을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더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요.
워킹 맵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던 것을 이제 워킹 페이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이제 그 자금이 해당 금액이 들어갈 수 있게끔 EWA라고 워킹 페이는 EWA 기반을 조금 채택을 했습니다. 발음이 제가 안 좋아서 unwage assess거든요. 이미 번 거에 대한 임금을 언제든 제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일부터 30일 한 달이면 1일부터 30일이 있는데 급여가 30일 날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제가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25일이다. 그러면 25일치에 대한 임금을 월급을 언제든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게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의 한 달을 기준으로 쳤을 때 일한 만큼의 금액을 신청을 하면은 그 금액에 해당 금액을 바로 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을 했던 거에 대한 나의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네? 그쵸. 그러니까 30일이 월급날인데 우리나라 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선지급이 내가 신청을 하면 먼저 월급날 이전에 받기 때문에 선지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그 월 말에 급여를 다 받는데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선진국들은 주급제를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월말에 급여를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 가령 대한민국의 GDP가 2,000조거든요. 2,000조. 2,000조인데 월로 나누면 이게 167조가 돼요. 그럼 167조인데 일반 개인의 그 임금 체계를 보면 1일부터 일을 한 것이 30일 때까지 외상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외상공사를 한 것만큼의 이자율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167조만큼. 대출금리로 치면 5%로 치면 8.3조가 나와요. 그게. 8.3조를 12개월로 하면은 100조입니다. 우리가 100조를 그 기회비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 기회비용을 가지고 다 받았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증세를 안 해도 될 수 있다. 100조가 먼저 가 있는 것들을 생산으로 뿌려졌었을 때 세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재밌는 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뿌리고 한번 실제로 해봤습니다. 매일매일 급여를 주는 거 2주.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급제를 선택한 거 2주. 니들이 필요할 때 그냥 줄게 하는 거 2주. 결과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기도 저 20대 분들이 있는데 어떠셨을 것 같아요? 되게 어땠을 것 같아요? 매일 급여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매일마다 받으면 안 좋아요? 소각이 나겠죠. 모아지는 것보다 하나하나 없어질 수 있는. 어차피 통장에 쌓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통장을 매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만 원씩 통장에 붙여서 25일 받아, 30일 받아, 3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거하고 사실상 통장에 지금 정부 전자화폐잖아요. 통장에 오늘 10만 원을 받나 그건 그 차이에 이자를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그 8.3조가 모여서 1조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산식의 오류는 뭐냐면 한 달을 늦게 받아서 그 기간 이자가 사실 기간 이자인데 그게 그 다음 거에 대체를 돼요. 이게 그 다음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회비용은 한 달치인 거예요. 한 달치. 이렇게 계산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월급이라는 것은 다음 달 게 없는 거예요. 1일부터 30일 거기서 정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을 또 1일부터 30일까지니까 거기서 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치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어쨌거나 이자 비용은 발생한다.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의 그 시각을 아까 2주 얘기하고 뭐 얘기하시잖아요. 어떠세요?
매일매일 받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신경을 안 쓰면 매일매일 통장에 들어가면은 월급이 월 말에 통장 같은 숫자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맞지 않아요? 응. 계획적인 금융 이제 월말에 계획적인 삶이 안 된다.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계를 한 50여 명을 대로 해본 결과 결과는 같은데 두 가지 부류의 문제가 좀 생겼어요. 매일매일 받는 사람들이 상호 이제 완전 반대되는 얘기죠. 매일매일 받으면 계획적인 삶을 말씀하신 계획적인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월말에 한번 외상을 하더라도 받는 게 좋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매일매일 받았을 때 기회비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매일매일 받았던 사람들 중에 내 하루 임금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루치 임금. 그러니까 내가 하루치 임금을 받는데 뭘 이걸 월말에 받아서 그냥 소비를 했었는데 이걸 알고 나면은 소비를 더 쉽게 안 하게 되더라. 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이 매일 받는 사람이 20대 사람들보다 10만 원치 안 돼요. 평균 임금으로 쳤을 때. 그걸 보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야, 우리 대한민국 일용직이 이렇게 비싼 건가를 생각하게 됐더라는 거죠. 왜? 평균 임금이 14만 원 하니까. 4년제를 졸업하고 나온 친구들이 일용직 용역시장에 있는 사람보다도 급여가 한 절반밖에 안 되네. 이런 효과들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노동자들의 신용을 올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동자들은 금융권에 가면 신용이라는 게 없어요. 되게 낮아요.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신용이라는 게 없거든요. 분명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신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누구보다 은행을 가더라도 신용이 안 좋으니까 대출금리도 비싸고 대출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신용평가를 해줄 것이냐. 이런 결과를 보면서 뭐 주급 단위도 좋고 그건 개인의 이제 취향이긴 한데 분명한 것은 이자 비용을 누군가는 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기업들이 뭐 1%도 안 되는 이자율을 갖고 엄청나게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 돈이 다 어디 있느냐? 은행에 있는 거죠. 은행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한 달 동안 해서 대출을 해주고 거기서 대출 이자를 받고 있겠죠. 그런 논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임금에 대한 자율성을 좀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 그게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이제 미국, 유럽,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제 이런 업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자를 중심으로 저런 업체하고 비자하고 조인을 해서 뭐 데일리페이라든가 페이액티브 이런 데들이 세계적인 강세로 지금 뻗어 나가고 있고 저희가 추구하는 바도 바로 매일매일 선지급을 하거나 가장 어려운 것이 일일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분들 매칭하는 것도 가장 어렵고 급여를 매일매일 주는 것도 가장 어려워요. 반대로 얘기하면 직장인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런 논리를 좀 너무 쉽다는 거죠. 가장 극한의 어떤 그 매칭, 급여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모델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비자 코리아하고 이제 지금 조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는 일한 만큼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이런 급여 시스템을 만들고 기업에게도 ERP를 제공을 하자.
이 근로자가 얼마를 썼는지 그러면 자동화되어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보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심파일러라고 그러는데 신용이 좀 많지 않은 분들에게 노동을 신용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데이터를 한번 축적하고 추출해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결국 워킹 랩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워킹 페이가 돈을 지급하면서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기대유가는 근로자들도 이제 기업을 돈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해서 뭐 안 가거나 이렇게 회피하는 일이 없을 거고요. 기업들한테도 투명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게끔 그 시스템을 제공을 한다.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는 임금 체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지급되는 그 투명한 고용률을 통해서 세수 확대도 될 수 있을 거고 고용 창출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켓 사이즈 시장이 한 어느 정도 사이즈냐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총 근로자 수가 2,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정규직 외에 근로자가 한 1,000만 명 되거든요. 일용직서부터 해서 프리랜서들, 아르바이트생들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한 15%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했었을 때 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2,200억입니다. 하루에. 한 365일을 하면요. 82조의 마켓 사이즈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플랫폼에 선지급을 주는 것을 3%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차차 그 3%도 아예 수수료를 없애겠다. 저희 이제 생각이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죠. 네. 돈 누가 줘야 될 것 같으세요? 응? 기업주가 주는 게 맞을까? 노동자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미리 받았으니까. 왜냐면 내가 미리 받으려면은 사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급여가 30일인데 카드 결제일이 25일이라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그럼 25일날 카드 결제를 할 돈이 없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거나 이것도 안 되면 카드 론이라는 걸 받게 되겠죠. 카드 론을 받았었을 때 보통 이율이 18%씩 되니까요. 회입에서 한 3%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은행에서 유동화를 시킬 수 있는 최저의 금액이 한 3%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을 한 거에 대한 게 뭐 오늘이 15일이다. 1일부터 15일 안에 16일치는 못 받고요. 15일치 한 것만. 예. 그거를 받는 거에 그럼 미리 땡겨 15일치 내가 일한 금액을 15일 땡겨 받은 거에 대한 수수료가 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다. 그럼 3만 원인 거죠. 저희가 그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라고 아까 들으신 분은 들으셨고 어떠신 분 못 들었을 텐데 은행 연합회에서 만든 그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샌드박스 안에 뭐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가 금융권 안에 제도 안에 이제 있는데 은행들이 만든 그 빌딩이 공동역에 프론톤이라는 빌딩이 있어요. 아시아야권에서 핀테크 중 가장 큰 이제 건물인데 그 안에서 1년에 한 번씩 10개 내외의 업체를 좀 선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올해 4기로 선정이 돼갖고 지금 공동역에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나 뭐 그러시면 연락을 주시면 간단하게 사업 진행 현황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에 워킹랩스로 출범을 했고요. 21년 5월에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에 노동신용정보를 이용한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를
등록이 됐고요. 3월에 워킹맵 베타 서비스를 좀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랩스, 워킹맵, 워킹페이 성표권을 등록을 했고요. 지금은 핀테크 큐브 4기로 선정이 돼갖고 지금 공동역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베트남 쪽의 사업을 이제 진행을 같이 특허를 등록을 한 게 있어갖고요. 그쪽을 진출을 하는 부분도 이제 개발을 아예 맞춰갖고 지금 만들고 있고요. 5월부터 저희가 투자 유치를 이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22년도 올해서부터 해갖고 한번 서비스를 출시해 보려고 지금 하니까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워킹맵 치면 나오거든요. 페이도 있을 거고요. 지금 테스트 버전이라 아마 5월 달쯤 되면 버전 2로 해서 조금 더 좀 잘 다듬어지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 여기 공공협력원에서 만들어진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첫 IR인데 많이 떨리네요. 이게 앞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공협력원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분명히 유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회적인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경례의 어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나라.